네, 무기 얘기다 보니까 좀 어렵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서북도서 지역 군 전력 증강 상황 그리고 또 말씀드린 북한군의 동향은 어떤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양욱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우리 군은 과거에 김관진 국방장관이 밝혔듯이 원점 타격이죠. 그리고 때로는 공중에서 공격도 가능하다. 예. 원점에 대한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아까 간단히 저희들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지금 그 나온 우리 군의 전력 중에서 제일 그 관심을 끈다고 할까요? 눈에 띄는 핵심 전력. 핵심 전력은 뭡니까요? 사실 그 섬 지역이다 보니까 배치할 수 있는 병력이나 장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요. 예. 그래서 이제 스파이크 미사일을 서둘러 도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네. 스파이크 미사일은 이제 초기에는 그 한국의 지형과 맞지 않다 해서 뭐 이렇게 그 명중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예. 그런 문제점을 전부 해결을 해서 이제는 그야말로 그 해안포가 문을 열면은 네. 그 문 연 그 갱도 안에 문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 문이 얼마나 될까요? 이 크기가 사실 굉장히 크지가 않습니다. 한 뭐 1m 정도도 안 되는데. 예, 그 정도를 정확하게 타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으로도 들어갈 수 있게. 예,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이 미사일 자체가 전차를 잡기 위해서 나온 대전차 미사일이었고요. 예.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그 테러리스트들과 전쟁을 하면서 예. 테러리스트를 암살하는 데로 사용할 만큼 아주 정밀한 미사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사일로 사람을 암살할 정도로라고 한다면 예. 정확하게 그 안에 딱 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원형 공상 오차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예. 그것이 1m 이하기 때문에 정확히 목표를 맞춰서 그야말로 뭐라고 할까, 해안포 진지를 열면은 곧바로 그 안에 있는 병력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체계입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저희가 또 이렇게 주요한 것이 무엇인고 하니 봐야 됩니다. 적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그쵸, 어떤 육안으로. 움직임을 하는지.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전술 비행선을 도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아시다시피 비행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제 그 안에 헬륨 가스를 띄워가지고 하는 그 비행선을 띄워서 거기에 이제 각종 센서를 장착을 하고 그 북한군의 동향을 24시간 감시하도록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연평도 이제 피격 당했을 때 그 현장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개머리 진지가 바로 보이는 곳에서 봤는데 그 안개가 걷히면요 바로 보여요. 사람이 움직임도 그냥 육안으로도 보이고 그게 한 뭐 8km에서 10k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움직임은 바로 감지되는 즉시. 그러니까 문이 지금 이제 보시는 게 바로 저 개머리 진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기서 이제 문 열려 있는 예. 저 문이 아무튼 지금은 이제 닫혀 있는 상태겠지만 문이 열려서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면 공격할 틈만 보이면 우리는 바로 스파이크로 찔러버린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그 이상 징후가 있을 때는 그렇게 공격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 심지어는 이제 공격이 있는 와중에라도 그 저희가 정확하게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점은 무엇인고 하니 방금도 지적하셨지만은 해무가 짙으면은 그렇죠. 안개. 광학 장비로는 보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센서 장비는 단순히 어떤 그런 광학 장비, 열영상이나 이런 걸 보는 장비 말고도 이렇게 레이더나 이런 것들을 내장을 해서 이제 그 지상의 움직임을 살피는 그런 노력도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됩니다. 예. 뭐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 당시에는 원점 타격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못했다 이런 보도를 앞서서 전해드렸는데 그렇다면 3년 동안 이 보강된 전력으로 인해서 좀 효과적으로 북한의 공격에 대처할 수 있는 건가요? 확실한 건가요? 사실 그렇게 준비를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있고 네. 무엇보다도 우리 장병들이 그 이전에 당한 것을 제대로 갚아주지 못했다라는 그런 아주 억울한 심정이 있기 때문에 예. 훈련이나 이런 부분들을 매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얼마 전에 그 최윤희 그 합참의장께서 예. 이제 방문을 하시면서 그 어떤 대응 매뉴얼에 너무 집착을 하지 말고 네. 적이 만약에 사격을 했을 때 예. 초탄 사격을 해가지고 해서 이 적이 싸우려는 의지를 꺾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장병들한테 굉장히 부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만큼 그 정도로 지휘관이 신뢰를 내리고 그렇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장병들은 더 힘을 내고 싸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는 우왕좌왕하지는 않을 겁니다. 요번엔 다를 겁니다. 예. 믿어보겠고요. 네, 이번에 없어야죠, 북한군 사실. 얘기죠. 그렇죠. 그런 일이 없어야죠. 네. 북한군 역시도 이제 우리 동향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도 뭐 전력을 증강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어요? 예, 물론 그렇죠. 지금 일단 그 해안포 진지에서 예전에 보면 이제 76mm 같이 이제 약간 좀 작고 구형 포들 같은 것들을 네. 122mm, 130mm 정도의 그 이제 좀 약간 장거리 해안포로 교체를 하고 있고 이외에도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방사포.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다연장 로켓이죠. 그렇죠. 네. 이것을 한 50에서 60문 정도 이제 배치를 또 이 도서 지역에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해서
그 지금 이제 MI2 헬기, 이제 이게 수송을 할 수 있는 헬기인데, 예. 이 헬기를 태탄 기지 같은 곳에 이제 전진 배치를 시켜서, 예. 이제 혹시라도 이제 그 특수부대들 공수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좀 주의할 것이, 그 사실 우리 해군 전력이 굉장히 막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해군을 위협하기 위해서 사곡기지 같은 곳에 그 스틸쿠원 미사일 같은 대함 미사일들을 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공세적인 모습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방어적인 고슴도치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게 하나가 이 북한 군들이 공기부양점 타고 뭐 직접 서해로 침투를 하거나 또 뭐 사람이 제2의 천안함 들어오는 폭침 거죠. 사태 예. 이런 것들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잠수함. 좀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요? 사실은 그 상륙 병력이 오는 것은 저희에게는 되려 그 쉬운 일입니다. 막기가 쉬운 그런가요? 일이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물론 고속정이 빠르긴 하지만은 그 이제 공기부양전 같은 것이 빠르게 공격하지는 하지만 예. 이제 코브라 헬기들 같은 것들이 대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 이제 이런 고속정 공기부양전 같은 것들은 공격 헬기에게는 사실 밥입니다, 그냥. 그래서 그냥 되려 공격하기 쉬운데 네. 저희가 이제 어려운 부분은 되려 이제 잠수정 같은 그렇죠. 것으로 지난번에 예, 천안함. 그런 식으로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공격들. 그쵸. 그다음에 이제 소규모의 인원들이 들어와서 특공대원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폭탄을 뭐 설치하고 간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 더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군 관계자의 전원 가운데 뭐 반잠수정 어뢰로 우리 해군 함정 기습 공격하는 제2의 천안함 폭침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것이 물론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그 이제 잠수 정의 공격을 한 겁니다. 네. 잠수함과 정차에는 아시겠지만은 그 굉장히 한 뭐 그 1000톤 미만 한 뭐 4,500톤 정도 되는 것 요런 것들을 잠수 정이라고 하고 네. 이제 큰 거는 잠수함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해 바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심이 얕기 때문에 커다란 잠수함이 다니지 못하고 잠수 정이 주로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또 잠수 정보다 훨씬 더 만들기 쉽고 싸고 운용하기 편한 반잠수정을 또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잠수정이나 잠수정을 북한이 워낙 잘 만들다 보니까 이란 같은 나라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란의 무기 체계를 보고 있으면은 그 북한이 어떤 것을 갖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죠. 우리가 지금 북한의 해안포, 방사포도 대비가 좀 돼 있고, 잠수정도 사실 뭐, 한번 우리가 당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뭐 당하지 않을 준비를 하고 있겠죠. 문제는 성동격소예요. 이쪽을 막고 있는데, 동해안 쪽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 외에 어떤 테러가 되겠죠. 안에 그 서울 시내 한복판.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저희가 정말 걱정해야 될 것은 북한의 비대칭 전력을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은 그렇죠. 저희는 사이버 전력을 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뭐 디도스 대란 같은 것도 있었고 우리 뭐 금융권이나 혹은 이렇게 그 언론사, 방송국들 네. 예, 언론사 공격을 당한 이런 사례도 있는데 지난해 YTN도 당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결국은 지금 대한민국은 대부분의 분들이 인터넷에 의존을 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부터 시작해서 예. 뭐 쇼핑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핸드폰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스마트폰이 마비가 된다. 이럴 때는 우리의 생활이 마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북한의 입장에서는 되려 그렇게 그 자신들이 커다란 피해나 리스크가 없이 할 수 있는 공격들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런 면에서 좀 더 많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상당히 위협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국회에서는 아직도 이 사이버 테러 방지법 통과조차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정도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연평도 피격 3년 양옥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